최근에 이사 대책 발표됐죠. 그 이후에 지금 여론이 갈리고 있죠. 왜 여론이 갈려요? 이사 대책을 효과를 봤다라고 지지하는 쪽은 건설사 쪽이죠. 이사 대책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일단은 건설사한테 무조건 이득이다. 거기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오진 않잖아요. 수주를 하는데. 반대로 투기꾼 입장에서는 공급 정책,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있죠. 수요 억제 정책은 계속 들어왔고 이번에 공급 정책이 나오는데 쏟아져 들어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언론 관련해서 높으신 간부급들 재건축 아파트 많이 샀죠.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려야 되는데 비싼 아파트들 투기 많이 했는데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오는 파와 반대로 건설사한테 광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효과 있다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 거다. 효과 없다. 근데 이사 대책 발표 10일 만에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최소 30일은 걸리죠. 왜 30일 걸려요? 신고 기간이니까. 자, 이사 대책에 나왔어요. 1월 15일날 거래한 걸 2월 6일에 신고했다. 근데 얘는 올랐어요.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지표는 오히려 더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어때요? 다 대책 서울 아파트 강세로 더 강세가 됐대요. 계속 상승. 효과 제대로 발휘하려면 한 달 뒤는 봐야 되죠. 공고한 수도권 집값. 아니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인간들아. 1.6억짜리가 2달 새 3억. 역대급 대책에도 계속 오른 집값. 말이 돼요 이게? 이사 대책 효과 맞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했더니 직후 매매값, 전세값 상승폭이 둔화되더라. 공급 대책 영향이다. 매매 상승폭 둔화는 대규모 공급 대책에 15주 만에 둔화. 공급 대책 효과 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근데 공급 대책 효과 맞아요? 벌써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기사들 보면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토지 지정도 안 됐는데 효과가 있을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죠. 근데 저거는 또 공급 대책 효과래요. 왜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공급 늘리면 집값이 잡힌다. 근데 공급을 늘리면 누가 이득을 봐요? 건설사가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요 억제 정책은 다 안 되고 공급 늘리는 정책만이 답이다.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재건축 풀어라. 재건축 완화. 요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사 대책 효과예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죠. 왜 올해 가격이 떨어지느냐? 사실은 작년 말부터 떨어졌어야 됐죠. 왜? 올해부터 법인 양도세 강화되죠? 장특공제 강화되죠? 실거주 비과세. 이것도 작년에 팔면은 한 채 남은 사람은 그 기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팔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했더라도 2주택 있다가 올해 팔면은 다시 1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빨리 팔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계속 호도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지난 뒤에 어쨌든 6월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때까지 거짓말 치면은 그 언론은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공급 대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6.17 대책으로 법인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내도록 한다. 이게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 영향이 가도록 만든 거죠. 11, 19나 이럴 때 조정 대상 지역 빠진 부분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만든 거죠. 그게 영향이 큰 거죠. 그 다음에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어디까지 올렸어요? 6%까지. 12, 16은 4% 올리기로 했는데 실패했죠. 20대 국회에서 반대해서. 그러니까 3.2에서 6%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버렸더라. 최대.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양도세 강화되죠. 양도세 강화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돼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 아작이 나죠. 여기서 몇 %가 올라요. 그 다음에 기본 양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죠. 50, 40에서 70, 60까지. 거기다 중과세 10%포인트 더 붙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빨리 팔아야 된다. 그 뒤에는 더 오르더라도 팔아도 남는 게 없죠. 거기다 취득세 인상. 이게 핵심이 크죠.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인데 12% 주고 살려면은 사가지고 올랐다 치더라도 양도세 떼야 되죠. 보유세 떼야 되죠.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은 최소한 20%는 올라야지 이득이 남는 건데 지금 시장이 그게 돼요? 영끌 할 사람들 다 했고 이제는 집값 더 오른다는 생각을 가진 20, 30대들도 영끌할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투기 수요가 들어와요? 내 거 20% 올려서 사주려면은 그 투기 수요도 최대한 20%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 완전히 억제돼 버렸다. 그러니까 710 대책으로 매물로 공급 나오게 하고 수요 억제시켰죠. 세 가지 세금을 다 강화하면서 그 외에도 12, 16대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들어가죠. 그 다음에 710 때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들어가죠. 쉽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권 작년에 팔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권을 그렇게 팔아치운 거예요. 명의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된다고 그랬죠. 주택분. 그러면 다주택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오피스텔 시장도 망해간다.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 전에 있던 모든 정책들이 누적되어서 대출 규제 강화돼서 실수요 못 사게 만들었죠. 많이. 그 다음에
그 거품 있는 거 실수요들이 사게 되면 위험하니까 투기 수요 못 들어오게 막았죠. 또 뭐 막았죠 이렇게 막고 있는데 다 효과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 6.19 때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 만에 못 이겨, 바로 이런 초를 쳐버린다. 자 화이팅 가자 하는데 넌 안 돼, 뒤에서 바로 이래버리면은 다른 그 보던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죠. 며칠 됐다고 오를 곳은 오른다. 파리 대책 여전히 오름세. 얼마 지났어요?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때는 2달이었죠 신고 기한이. 그러면은 2달 뒤에 올랐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신도시 집값 상승 우려 발표한 지 일주일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죠. 9.13 대책 글쎄 공급 대책 해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확실히 9.13 대책부터가 강력하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보유세 강화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다른 걸로 안 되고 공급 대책, 이제부터 신규 아파트 무조건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집값 오를 것, 심리 때문에 계속 오른다. 지금 정부가 25번째 대책을 냈다 이러는데 25번째 대책은 다 아니에요. 2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2, 16 후속 대책 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것을 날짜를 나중에 발표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후속 대책인데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12, 16 대책 어때요? 결국은 공급이죠. 기승전 공급. 이제부터 공급 프레임 잡은 거죠. 퇴로는 열렸대요. 어디서? 그 다음에 집값 또 올랐다. 불똥 폭등 예상했던 일이다. 이거 전세가 폭등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6.17 대책 되려 서울 집값 밀어 올렸다. 아니 코로나 터져가지고 금리 뚝 떨어졌는데 그때 거래량도 뚝 떨어졌죠. 이거 계속 6월에 절세 매물 끝나니까 6월부터는 무조건 오른다. 6월부터 오를 거니까 그 전에 많이 사나 해놓고 최대한 많이 팔아치우려고 했고 되자마자 이제부터는 절세 매물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때렸죠. 무조건 오른다 계속. 그러니까 매수 심리에다가 그 전까지 집을 못 샀던 연끌 수요들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됐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팍 튀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거래량이 나타났죠. 이것 때문에 오른 거지 무슨 6.17 대책 때문에 올라요. 구라치는 거지 언론들이. 발표 뒤 더 뛰는 집값 6월부터 거래량이 늘었어요. 6.17 이후에 나오는 거는 5, 6월 거래죠. 5, 6월 거래니까 6월 거래량이 반영돼가지고 당연히 뛰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라를 친다. 임대차 3법도 똑같이 7월 31일 날 시행인데 5월, 6월, 7월 이때 뛰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뛰었다고 하는 것처럼 710 대책 어때요? 징벌 과세, 집값 안정 어렵다, 집값 계속 오를 것, 부동산 대책. 근데 710 대책이 효과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유세 강화죠.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됐는데 엄청나게 강화됐는데 어렵다고만 한다. 분상제 하니까 또 패닉 청약하면서 청약률 엄청나게 올라간다. 근데 저희 예전에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었어요. 분상제 전후로 과열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금방 안정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치솟는 경쟁률, 분상제의 역설. 분상제 로또 분양이라면서요. 로또 분양 되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이 사요? 왜 그렇게 많이 사도록 만들어요? 언론이? 그 뒤에 가점 올라가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6.19 대책, 그 다음에 파리 대책은 사실상 집값 억제보다는 수요 억제죠. 실수요들 지금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 사지 마라. 가계부채 너무 빨리 올라간다. 초이노믹스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일단 가계부채부터 억제하고 보자. 이게 6.19 8.4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대출 규제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똘똘한 채 프레임 잡아가지고 쭉 올리죠. 쭉 올라가다가 핵심은 뭐예요? 9.13 대책. 효과 없다고 그랬죠? 언론이 계속 효과 없다고 해도 보유세 강화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죠. 쭉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떨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더라. 2019년에. 그리고 한일 수출 규제가 터지더라. 그래서 금리가 1.75까지 올렸다가 1.25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다. 영끌해라. 영끌. 그러니까 누가 당해요? 20, 30대들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20, 30대들 영끌 유도해서 띄운 거 맞죠? 저금리 이용해서. 사실상 들어갈 때가 아닌데 2020년에 코로나 터졌죠. 사실상 실물경제 작살나죠. 사람들 죽지 말라고 금리 내리죠. 미국도 내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려놨더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금리. 지금이야말로 집 살 때다. 아니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대부분 대출은 변동금리일 텐데 저기서 영끌하라고 만드는 거는 그냥 기름통 등에 메고 불에 뛰어들라 그 얘기죠. 근데 그거에 속아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2030은 또 계속 들어가서 튀어 올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9월부터 시중금리 올리기 시작했죠. 역끌 수요들 이제부터 타격 오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710에서 다주택자, 법인 이런 데 확실히 잡았죠. 그리고 이후에 임대사업자도 말소 더 이상 연장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 다 팔아치웠어야 되니까 12월까지 심리 엄청나게 부추기고 1월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다. 거래량이.
그런데 호가는 빨리 안 떨어지죠. 조금 더 있다 떨어지는 거고. 타선 기간이 있으니까. 1월 근데 확 올랐는데요. 이거 1월 지표가 아니라 12월 1월이죠. 12월 지표가 많이 들어갔더라. 이번에 신고한 거 보면은 1월 거래량 작살났다가 2월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1월 거래한 거는 2월에 많이 신고됐다. 그러니까 저것은 거의 대부분이 12월 거래로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언론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재건축 규제 완화해라. 이사 대책 효과 있으니까 완화해라. 그런데 도심주택 공급 방안 효과는 조금 있고 거의 대부분이다. 결국엔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된다. 15년 동안 서울에 순공급 2만 채예요. 10,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8,000 때려 부수고 10,000세대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2,000세대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공급은 10,000세대인 것처럼 인허가는 그렇게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에 엄청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실상은 이거죠. 15년간 2만 채, 1년간 2,000채도 안 들어왔다. 서울에. 근데 뭘 자꾸 재건축 이야기를 하냐. 양도세 완화해라. 양도세 완화하면 뭐가 늘어요? 투기 수요가. 돈이 되니까. 지금 왜 투기 수요가 안 들어와요? 취득세를 엄청나게 떼는데 또 사고 나서 보니 양도세도 엄청나게 떼더라. 그러면은 몇 억이 오르는 거네? 내 손에 남는 건 몇 천인데 오르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떨어지는 거는 몇 억 떨어지면 그대로 내 손에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대출 규제 완화하는 인간은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낸 인간이죠. 현금 부자들이 지금 사요? 안 사요. 현금 부자들이 왜 사요? 지금 다 현금화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하라는 건 뭐예요? 2030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사요. 연끌 더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집값 더 오르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 모든 정책은 효과가 없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기존부터 계속 내려와서 일단 투기 수요 억제, 그 다음에 대출로 실수요 억제. 어떤 실수요? 연끌 같은 대출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무리한 실수요 억제한다. 왜? 이들은 결국 내버려 두면은 하락기에 하우스푸어가 되니까. 이미 하우스푸어고 어차피 집값 자산가격 오르면 뭐예요. 거기다 돈 다 때려놓고 내가 그지같이 사는데.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사실은 공급 확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하도 투기 심리 부추기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거다. 이런 상황인데 효과가 없다고요? 지금 나타나는 거 이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시행한 710 효과가 가장 크다. 지금 떨어지고 거래량 안 나오는 거 12월까지 어떻게든 심리 부추겼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올해부터 끝났을 뿐이고,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 지금 다 주택수 들어가니까 안 되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 대책이다. 공급 대책만이 답이다. 건설사를 살려라. 완화 대책만이 답이다. 그래서 투기꾼을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OECD에서 신뢰도 꼴찌죠. 너무 광고에 자기 이득에 넘어가 있다. 이런 무조건적인 거짓말을 판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